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호중 트롯스타, 대한민국의 스타이면서 전 세계적인 스타이기도 합니다. 이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선고 공판일이 11월 13일로 잡혔습니다. 자, 그럼 김호중은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될까요? 지금까지 약 4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발목 통증으로 말이죠.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석 청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결심 공판에서도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13일 날로 김호중 팬들의 눈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과연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법과 판례를 통해서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호중이 지은 죄가 뭔가를 봐야 됩니다. 김호중은 도로교통법 그리고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 또 사고 미조치 그리고 범인도피 교사라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뭐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원래가요 이 하나가 잘못을 하면 여러 가지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많다고 해서 다 무슨 더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죄 2분의 1 내에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죄목이 많다고 그래가지고서 형벌이 강한 것은 벌이 크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법정형이라든지 선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기준은 구형입니다. 검사가 얼마를 구형했는가를 보면은 견적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도 공직선거법은 2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위증교사는 3년을 구형했다. 그렇다면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호중의 경우는 검찰에서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고형은 얼마가 나올 것인가? 즉 법원은 얼마를 선고할 것인가? 이거는 보통 우리 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50 내지 70% 정도로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라면 1년 8개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70%라고 한다면 한 2년 4, 5개월이 되겠죠. 자, 이 정도 내에서 이제 선고형이 나올 것이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양형이라고 하는 것, 즉 형량을 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전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범행이 우발적인가 계획적인가, 또 전과도 동정 전과가 있는가 이정 전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위험운전, 다시 말하면 그리고 음주운전, 뺑소니 이런 거 과거에도 했는가, 그리고 또 이것이 우발적으로 한 것인지 무슨 실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아주 계획적으로 미리 짜고서 말이죠 이렇게 한 것인지 이런 것도 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합의를 했는가를 봅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있을 때는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죠. 또 하나는 그동안 반성을 얼마나 했는가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반성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반성하라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니까 이 재범의 위험성 같은 걸 보게 되고요. 또 이 사람이 말이죠. 감옥에서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도 봅니다. 이미 4개월 이상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 반성하면서 수감 생활을 했는가, 그러니까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가 이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구속될 사람이 구속 안 되고 바깥에 있었으면 오히려 구속시키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은 정말 대스타였지만 이렇게 또 구속이 돼가지고 발목 통증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이 수감 생활을 할 만한 건강이 되는가를 봅니다. 근데 발목 통증 제대로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해서 엄청나게 지금 고통받고 있고 빨리 나와서 치료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양형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다. 처음에는 반성과 어떤 후회를 하고 있는가. 또 그래서 이 사람은 재범을 안 범할 그런 사람인가 이거 본다는 겁니다. 합의를 했는가, 피해자한테 합의를 해줬는가, 당연히 보죠. 전과가 있는가, 전과가 몇 범인가, 동정 전과는 있는가, 이정 전과는 있는가, 당연히 이거 본다는 겁니다. 건강 상태는 어떤가,
아무리 감방에 보냈는데 죽으라고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건강 상태 이걸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는가 또 이런 것도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이죠. 김호중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바로 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4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발목 통증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쁩니다. 전과 없습니다. 이런 뭐 음주운전, 뺑소니 전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요소가 감경 요소다는 겁니다. 감경 요소다. 그런데 하나 이제 가중 요소가 있다면 뭐가 나쁜 거냐면 이 범행을 숨기기 위한 범행 후의 정황들 이게 조금 나쁘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수를 시켰다든가 또 술을 더 먹어가지고 음주 측정을 못하겠다든가.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3년 6개월이 구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가중 요소가 좀 단순히 우발적은 아니고 또 좀 계획적이 아니냐 이런 거는 좀 약간 불리한 거지만 그래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모두 통틀어서 본다면 충분히 감경 요소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은 50% 정도로 보는 게 맞다. 가중 요소가 많다면 70% 정도로 보는 거고 감경 요소가 많다면 50% 정도. 그러면 1년 8개월 정도의 3년 6개월의 그 절반. 3년 6개월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38개월이니까 1년 9개월이 되네요. 하여튼 그러면 50%가 1년 9개월입니까? 1년 9개월 정도. 뭐 근데 1년 9개월 이렇게 할지 8개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선고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1년 9개월 뭐 2년 정도 이렇게 볼까요? 이 정도가 형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집행유예가 나오느냐는 거 아닙니까? 집행유예가 나야만 바로 1심 선고가 나자마자 집에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팬들 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집행유예는 언제 해주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집행유예 요건이 있습니다.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다. 무슨 엿가락 엿장수가 말이죠. 엿가락 자를 때 몇 번 자를 거냐? 또 가위를 몇 번 칠 거냐? 그거는 엿장수 맘이지만 판결은 판사 맘이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언제 집행유예를 해줘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등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전과가 없는 경우. 전과가 없을 것. 그게 초범일 것. 초범이 최고의 백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전관, 변호사 다 필요 없어. 초범이면 사실은 말이죠.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나와. 초범일 것. 그 다음에 우발적 범행일 것. 사실은 말이죠. 이 부분에서는 뭐 술을 먹고 또 이제 다른 데서 술을 먹었는데 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걸렸으니까 요거는 또 우발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초범이고 그리고 계획적이라고도 보기도 좀 어려워요. 우발적도 아니고 계획적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사고 후에 그거는 김호중이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매니저라든가 내지는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그다음에 그 본부장 이런 사람들도 지금 같이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매니저라는 사람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 소속사 대표가 왜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지. 야, 너 숨어.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 내보내가지고 대신 자수시킬게. 너 그리고 말이야 사실 음주 측정 못하게 저 호텔 가가지고서 말이야 술을 더 먹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김호중의 책임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집행유예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의,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피해자가 있을 때는 합의가 있는가 없는가. 사실은 초범이고 합의하면 다 집행유예야. 사실은 말이죠. 초범이 합의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김호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이 많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초범이고 합의했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건강이 상당히 나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 얼마든지 집행유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김호중이 팬들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왜 그리고 또 이제 돌아오느냐? 원래가 3년 이상의 형이 나왔을 때는 집행유예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일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야. 근데 3년 6개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3년 때리겠습니까? 3년 때려도 3년 이하니까 그까지는 집행유예가 돼. 근데 3년 6개월을 지금 검찰이 구형했잖아요. 근데 3년 6개월을 때리면 판사가 용을 써도 안 돼.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년 이하는 분명하다.
제가 볼 때 한 1년 9개월, 2년 요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2년 나온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2년은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돼. 그 다음에 조건, 초범에다가 합의에다가 또 건강 상태도 그렇고 또 반성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집행유예가 된다. 사실은 말이죠. 권인 집행유예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몇 % 이상입니까? 혹시라도 말이죠. 1년을 주면서 실형을 때릴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판사님이요. 다 생각을 해요. 집행유예를 때릴 때는 형을 높게 주면서 집행유예를 때리고 실형을 줄 때는 1년을 주는 대신 실형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5개월 살았으면 나머지 너 7개월 더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80%. 이렇게 지금 제가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김호중 좋아하시는 팬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법과 판례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양형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TV입니다. 감사합니다.